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13번째 기사 1441년 명정통 6년 우제의 그날에 장사자가 상주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짜 찬자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패비를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와 향악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며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잔세는 서쪽에 있게 한다. 반이와 수건이 있다.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를 담기를 마친다. 알자와 찬자가 먼저 뜰 가운데의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재배하고 나서 각기의 자리로 나아간다. 축과 재량이 들어와서 뜰 가운데의 배 위로 나아가서 쓰며 찬자가 재배하라고 말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내관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내어서 자리에 봉헌한다. 집사자가 잔세 위에 나아가서 잔을 씻어 닦아 가지고 반에 놓아 받들고 준소로 나아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면 찬자가 재배하라 말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집사자 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축이 이를 겸한다. 상주가 3번 상향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 위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패비를 끌어 안아 패비를 꿇어 앉아 올리면 알자가 찬하여 집회 헌패를 하게 하되 패를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평신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영주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고 집사가 꿇어 앉아 잔을 올리면 상주가 집잔 헌작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축이 영주의 왼편으로 나가서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면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주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고 집사자가 꿇어 앉아 잔을 올리면 상주가 집잔 헌작하는데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올려드린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종 혼례를 행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축과 재량이 모두 배 위로 돌아가서 쓰면 찬자가 재배하라 창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나간다. 내관이 우준을 들어 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알자가 배 위에 나아가서 재배하고 나간다. 장사자가 찬을 거두고 축이 혼백을 받들어 병처에 깨끗한 땅에 묻는다. 만약 밤을 지내면 숙소에 묻지 아니한다. 축이 패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유일을 만나 제우를 지내고 강일을 만나 사우를 지내고 강일을 만나 오우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의식은 모두 초우와 같다. 오직 하루 전기하여 제기를 진설하고 찬을 갖추고 그날 새벽에 행사한다. 장사자 1인 재물을 준비해 마련하는 각사, 알자 1인, 찬자 1인 모두 참회, 축 1인, 문관 참회, 재량 2인 참회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4일 정미 14번째 기사 졸곡제의 의식 오후 뒤에 강일을 만나 졸곡제를 지낸다. 단궁에 말하기를 졸곡은 성사라고
말한다 하였는데 이날에 길제로 상제를 바꾸기 때문에 이 제사는 길예로 단정하였다. 전기하여 장사자가 상주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짜 찬자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좌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패비를 준수에 진설하고 향로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준을 지게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고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잔세는 서쪽에 있게 한다. 반이와 수군이 있다. 여러 집사의 새도 또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새벽에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를 담기를 마친다. 알자와 찬자가 먼저 뜰 가운데의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가고 축과 재량이 들어와서 뜰 가운데의 배 위로 나아가서 쓰면 찬자가 재배하라고 말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내관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자리에 봉헌한다. 집사자가 잔세 위에 나아가서 잔을 씻어 닦아 가지고 반에 놓아 받들고 준수로 나아간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찬자가 재배하라고 말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게 하고 이를 마치면 동계로 올라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업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축이 이를 겸한다. 상주가 3번 상향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패비를 꿇어 앉아 올리면 알자가 찬하여 집회 헌패하게 하는데 패백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준수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집사자가 꿇어 앉아서 잔을 올린다. 상주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올려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고 꿇어 앉게 하면 축이 영주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맞으면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수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집사자가 잔을 꿇어 앉아 올린다. 상주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올려놓는다. 알자가 찬하여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상주를 인도하여 종혼례를 행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하여 상주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축과 재량이 모두 배 위로 돌아가 서면 찬자가 재배하라고 창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나간다. 내관이 우주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알자 찬자가 배 위로 나아가서 재배하고 나간다. 장사자가 찬을 거두고 축이 배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알자 1인, 찬인 1인 모두 참회, 축 1인, 문관 참회, 재량 1인 참회, 장사자 1인 재물을 갖추어 마련하는 각사이다 하였다. 세종칠호 93년 세종 24년 9월 15일 모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온성부의 행성을 쌓다. 본도의 정부 1만 5천 명과 강원도의 정부 8천 명을 역사시켜 8월 15일에 시작하여 이날에 이르러 역사를 마쳤으니 석축의 길이가 8만 5,205척이요 역각성의 길이가 46,717척이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1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현덕빈의 연구가 발인하다. 우부성지 강석덕에게 명하여 가서 장사를 감독하게 하고 호조판서 김맹성, 공조판서 윤번, 예조판서 민의생, 참판 윤형,
빈객, 안지 등이 연글을 받들고 가니 도성 사람들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세종시로 93년 세종 23년 9월 1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별시위에 관한 의정부의 상소문. 이제 태평세월이 오래되어 인재가 배나 많사오니 별시위의 본액 1,000명에다가 1,000을 더 설정하여 상하번으로 나누면 거의 가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그 수요가 많사오면 혹시 정예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우선 1,000명을 8번으로 나누어 매 1번의 정액을 100명으로 하고 그 나머지 200명에다가 또 600명을 더하여 상하번으로 나누고 매년 9월 20일에 번상하여 명년 9월 20일에 교대시켜 윤차로 휴식하게 하며 또 그 보고를 엄히 하고 산업의 실구와 노비의 다소를 살펴서 고획을 정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3군 세종 23년 9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하연, 최사강, 박안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구에게 부원윤을, 이영에게 부정윤을 강등하여 제수하고 하연으로 의정부 좌찬성을, 최사강으로 우찬성을, 박안신으로 공조판서를, 권전으로 지도령 부사를, 윤번으로 지중추원사를, 유계문으로 판한성 부사를, 조후로 동지 중추원사를, 최사희로 중추원 부사를, 김을현으로 인순부 윤을, 이명덕으로 인수부 윤을, 정갑손으로 사헌부 대사원을, 이맹상으로 호조참의를, 이변으로 공조참의를, 유지로 사관은 우헌납을, 박추로 사헌지평을, 이양으로 경상주화도 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93군 세종 23년 9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올량압 도지위 첨사 도울온 등과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건정문에서 조의를 받았다. 올량압 도지위 첨사 도울온 등 사인과 종정승이 보낸 유라사야문 등 2인이 반일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니 임금이 도울온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가 자주 와서 조의하니 내가 너의 뜻을 가상하게 여긴다 하며 도울온이 아뢰기를 신의 나이 이미 늙었으므로 매년 한 번만 조의하고자 할 뿐입니다. 또 신의 사는 곳이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왕래하는 요충이라서 무릇 소식이 있는 것은 다 변장에게 고하였사온데 우미거 우지개 등이 나라의 후문에 살면서 인구를 살해하고 우마를 도둑질하는 것이 없는 해가 없었으므로 지난번에 도저제사가 적경에 들어가서 관병하여 시위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변방 거침이 거의 없사옵더니 근래에 적이 다시 도둑질하려 하여 우리 무리를 살해하였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또 도적제사로 하여금 관병하여 시위하게 하소서. 신도 역시 전구가 되어 그 힘을 돕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의 관할 사람이 반은 동건위 지리계의 땅에 살고 반은 아정랑이의 땅에 있사온데 이제 아정랑이에 모여 살면서 힘을 합하여 방어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곳에 산거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모여 살려 하면 무엇인가 하니 도울온이 다시 그 뜻을 말하지 않았다. 또 상경할 때 수령들의 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임금에게 호소한 임금이 즉시 명하여 취획하게 하였다. 관병은 군사를 벌려 세우고 사열합니다. 세종시로 93군 세종 23년 9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어서로 돌아가다. 임금이 이어서로 돌아갔다. 세종시로 93군 세종 23년 9월 2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현덕빈의 지문과 명 현덕빈을 옛 안산읍 와리산에 장사 지냈다. 그 지문에 이르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빈의 성은 권씨로서 먼 조상 김행은 신라의 대성이었다. 복주를 지키고 있었는데 고려 태조가 신라를 공격할 때 가다가 복주에 이르니 행이 고우를 가지고 항복하였으므로 태조가 말하기를 행은 가위 권도를 안다 하겠다 하고 인하여 권이라고 사성하였는데 벼슬이 태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김씨가 처음으로 권씨가 되었는데 대대로 현철한 이가 많이 나서 영성하기가 비할 데 없었다.
정조 휘는 정평이니 즉 통정대부 공조참의행 통직랑 판도정랑이요 조의 휘는 백종이니 가선대부 검교 한승윤으로 중추원 부사에 증직되었고 부의 휘는 전이니 지금 자흔대부 중추원사가 되었다. 어머니 최씨는 고려의 대유 중서령 문헌공 휘 최충의 12세 손인 서운부정 휘 최용의 딸이니 영락 무술 3월 임신에 비늘 홍주 합덕현의 사제에서 낳았다. 비는 나면서 정숙하고 아름다워 외화가 보통과 다르고 말과 행실이 예절에 합하였다. 선덕 시내에 뽑혀서 세자궁에 들어와 승휘가 되었고 얼마 안이 되어 양원으로 승격되었다. 정통 정사 2월에 빈 봉시가 부득함으로 인하여 폐위됨에 드디어 책봉되어 빈이 되었다. 공경이 양궁을 받들며 화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들고자 우에 잉시들에게는 항상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삼가고 화합하는 미풍을 조성하였다. 신유는 7월 23일 정사에 몸을 풀어서 원손이 탄생하니 양궁에게서 매우 기뻐하시고 온 나라 시민이 서로 축하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날 임금께서 큰정전에 나아가서 교수를 방강하여 나라 안에 대사하게 하시고 또 장차 원손의 탄생한 예를 거량하려 하셨는데 이튿날 무오년에 갑자기 병이 나시어 동궁 자선당에서 운명하셨으니 순초가 24시다. 의원이 미처 약을 쓰지 못하였고 기도도 신명에 두루하지 못하여 양궁께서 슬퍼하며 애석하게 여기시고 나라 사람들도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아 슬프도다. 양궁께서 대공으로 5일간 복 입으셨고 세자께서는 기복으로 30일간 복 입으셨다가 9월 초 7일에 시화기를 현덕이라 하고 예를 갖춰 안산군의 고읍 산에 장사하였다. 비는 타고난 성품이 한정하시어 입궁하였어도 칭찬이 많아 능히 동궁의 짝이 되어 이 원손을 낳으셨으니 일국의 경사이었다. 어찌 한 병으로 갑자기 고치지 못하게 되었는가. 아 슬프도다. 비는 일남 일녀를 낳으셨으니 여아는 이미 젖을 떼었고 남아는 곧 원손이다 하고 명에 이르기를 부드럽고 지혜로운 덕과 아름답고 고운 용모가 양궁에게 사랑을 받아 그 책봉하심을 받았고 의식대로 빈의 법도를 닦으시어 미덥게도 원량의 짝이 되으셨도다. 원손이 탄생되어 울음소리 황황하니 종팽에 경사가 넘쳤고 기쁨이 조화에 가득하였는데 하늘이 어찌하여 나이마저 안 주셨나. 자는 듯 세상을 떠나심에 복을 누리지 못하셨도다. 슬픈들 의하리 말씀이나 돌에 새기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93년 세종 23년 9월 2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현덕빈의 애책. 그 애책에 이르기를 유정통 6년 7월 7월 24일 모에 왕세자 빈 권씨가 동궁의 자선당에서 졸하였는데 9월 가보삭 21년 가빈에 이르러 안산군의 신령에 장사하였으니 예법에 따른 것이다. 실로를 밤에 지내라고 학관을 새벽에 열어 영의를 정렬하여 개행하니 엄측한 의위가 옛날과 같도다. 전하께 없어 덕이 여러 자손에 흡족하시고 은혜가 구속에 두터우시와 아름다운 소행이 일찍 간 것을 슬퍼하시고 깊은 황천이 영원히 격절되는 것을 슬퍼하시어 사신에게 명하여 전책을 상고하게 하시니 그 사이에 이르기를 하늘이 덕이 있는 이를 복 주시어 길이 그 상수를 펴게 하였도다. 이에 수건을 구하여 원량에게 짝을 짓게 하시며 부도를 지켜 빈으로서 의젓하시었도다. 유순한 외화가 일찍에도 정제되고 여자로서의 법칙도 분명하시었도다. 성경이 더욱 일고 복록이 더욱 편하시어 동궁의 좋은 경사 달수도 어김없이 웅몽이 상서로 나타난 차에 뚜렷한 달의 넋이 갑자기 떨어졌네. 어찌 다 춘계가
꽃답게 선명하더니 가을슬이 오기 전에 떨어졌는가. 아 슬프도다. 천궁이 조용하고 고요하며 취악의 희미하니 슬픔이 이 항에 얽혀있고 애통이 저 위에 맺혔도다. 백리오가 심력을 다하였고 양군께서 너무 상심하셨도다.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이 장을 갖추어 품행은 시호로 높이시고 은혜는 예법으로 성대히 하였도다. 불후의 이름을 더하여 뒤끝의 경사가 있도록 드러내었도다. 아 슬프도다. 하늘 넓고 이슬 내리며 산은 중점 물도 막혔으라. 바람 소소하여 가을 기운 놀래였고 구름도 젖어 있는 새벽일세. 적불이 인도하여 비틀거리며 가매 해가가 엉기어 차량도 하구나. 조전을 붙들고서 눈물 흘리고 뇌상을 올릴제 마음도 측연하여 팽상의 갖지 못함을 슬퍼하며 임사를 쳐다본들 의이될 것이랴. 서리와 이슬을 밟음에 슬픔이 더하여 송수를 부여잡고 흐느껴 울도다. 아 슬프도다. 산룡도 참담하고 날빛조차 장많구나. 검은 대문을 한 번 닫으면 긴 밤이 새지 않네. 영이시여 살아계시온 듯 안정하시며 평안하소서. 나의 인사를 허명하시어 천지같이 오래소서. 우리 원손 복을 주어 만수무강하게 하소서. 붓을 들어 덕행을 적시오니 청서와 더불어 길이 전하리라. 아 슬프도다 하였다. 영희는 상냥이고 천궁은 세자궁이고 해가는 장송가이고 평상은 장수와 단명을 말하며 임사는 어진 덕행이 있는 후비를 말한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0일 을묘 첫번째 기사. 현덕빈의 신주를 혼궁에 봉안하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4년 9월 24일 정사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양료연을 베풀다. 임금이 경복궁으로 돌아와서 건정전에 나아가 양료연을 베풀었다. 판동령 부사로 치사한 권홍 등 81인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4일 정사 두번째 기사. 전 판서 박신이 별전을 세워 태조의 원정공신을 제사하기를 청하다. 박신이 상서하기를 고려 효사관의 제도에 의하여 별전을 세우고 태조의 원정공신들을 1년에 2차례 치제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예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기를 고려의 효사관은 고려가 없는 바이고 제사는 대사이오니 예문에 근거 없는 일을 갑자기 행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4일 정사 세번째 기사. 판한승부사 이우계문에게 다시 외임을 제수하라는 장령 김맹헌의 상소문. 판한승부사 이우계문은 지난번에 외임을 사면하였으므로 인하여 죄를 받았사온데 이제 가자하여 본직에 제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문의 일은 사전에 있었으니 다시 논할 것이 없다 하며 맹헌이 다시 아뢰기를 계문이 관직에 제수되는 것은 오늘에 있사오니 사전이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계문에게 다시 외임을 제수하오면 그의 인심에 합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계문을 쓸만하다 하여 등용하였으니 하필 외임에 보직할 것인가. 또 이미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가자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불가하냐 하였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5일 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5일 무 두번째 기사. 왕세자의 가래색 설치를 이르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왕비가 부녀자에게 양로연을 베풀다. 왕비가 양로연을 사정전에서 베푸니 부녀자가 모두 215인이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8일 신유 첫번째 기사. 왕비의 탄일이라 고견을 베풀다. 강년전에서 고견을 베풀었다. 세종시록 93권 세종 23년 9월 2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영흥대군을 보기 위해 금성군의 집에 거둥하다.
임금이 금성대군 이유의 집에 거동하였다가 즉시 돌아왔다. 이때 영흥대군이 병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거동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2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하직하는 비인 현감 박휘괭을 인견하다. 인견하고 백성의 일로서 검문하고 말하기를 본고을은 연변방의 땅이니 군무를 소홀하게 할 수 없다. 너가 가서 정성껏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2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조명관과 벽단의 행성이 부실공사로 무너지자 축성 문제를 논의하다. 당초에 전농씨 윤과 박근과 사복 소윤 정이한이 모두 도제철사 황보인의 종사관이 되어 그는 조명관 행성을 감독하여 쌓았고 이하는 벽단 행성을 감독하여 쌓았는데 이해 여름에 이르러 두 성이 무너진 곳이 많이 있었으므로 평안도 관찰사가 보고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행성의 역사를 정지하고자 하므로 임금이 소윤 강권선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더니 권선이 도로와 아래기를 조명간성은 외면해는 단지 돌로서 뽀개어 쌓았고 그 내면은 모두 모래와 흙으로 메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반이 넘습니다 하였다. 이때 근이 함길도 온성에 있었으므로 의금부의 명하에 체포하여 오게 하고 인하여 종사관은 체임시켰다. 대사원 정갑손 집의 이의흡 장영, 김맹헌, 지평, 최중겸, 박추 등이 아뢰기를 평안 한길 양도에 성을 쌓는 일은 국가의 만년 생민을 위한 개치이온즉 신등이 감히 마음대로 논할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옵건대 평안도의 백성들은 얼몇 년 이전부터 중국의 사신이 연속하여 왕래함으로 인하여 송령할 때 폐해를 받은 것이 여러 가지이었고 또 개춘년부터 야인의 침략으로 방수하게 피곤하여 생업의 곤란하고 어려움이 다른 도의 배나 되옵니다. 이제 또 성을 쌓느라고 남도와 황해도의 백성들이 길은 막히고 양식은 떨어져 죽을 먹으며 굶주리고 있사온데 게다가 주야로 역사를 독촉하게 되오니 혹은 미치기도 하고 또는 병들어 죽는 자도 있습니다. 한길도의 백성은 대개가 모두 새로 옮겨간 자들이온데 모두 다 역사에 종속하게 하오면 어찌 안흡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듣자오니 양도에 경작할 만한 땅은 모두 수변에 있는데 이제 쌓은 성은 모두 언덕에 따라 쌓았으므로 비옥한 전지가 다 성 외에 있어서 백성들이 경작할 수 없다고 하옵니다. 하물며 10년으로 기약하였어도 아직도 다 쌓지 못하여 성을 쌓는 것이 해마다 계속되어 백성의 곤고가 날로 심하오니 성은 비록 다 쌓는다 하더라도 누구와 더불어 이를 지키겠습니까? 지난번 하삼도 읍성의 터를 정할 때 여러 번 대신을 보내어 그 편도를 살피게 하였사오나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의논하여야 할 곳이 있사온데 이제 양계의 성을 쌓는 것은 단지 한두 대신의 계획만을 따랐고 그 성터를 살펴 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황보인만을 보내어 자리 잡게 하였으니 성인이 아니라면 실수가 없을 수 없사온데 한 사람의 소견이 어찌 능히 다 옳겠습니까? 또 공주판서 박안씨는 오랫동안 평안감사의 직무를 맡았으므로 축성의 이해를 의당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온데 말하기를 이도의 연변 장성은 쌓을 수 없다고 하오니 신등은 청하옵건대 따로 대신을 보내어 다시 성터의 편부와 민폐의 경중을 살펴서 포치를 마땅하게 하여 성이 무용에 이르지 아니하고 백성이 너무 피곤함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또 박근과 정의하는 국가의 구원한 계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갓 속성시켜 공을 얻으라고 여러 군에 이문하여 말하기를 성의 외면은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돌로 쌓고 안에는 모래와 흙으로 메우라고 하여 그 시키는 것을 듣고 감축하는 수령들이 쉬 무너져 책망을 들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이문을 간직하여 후일의 정구로 삼아 싸운데 한 해도 지나지 아니하여 과연 무너졌사오니 이 두 사람의 죄는 죽음을 당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축하던 수령들은 이미 다 파직하고 먹을 양식을 자비하여 보축하는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사온데 이 두 사람만은 과직을 여전히 띠고 있사오니 어찌 징계하는 바가 있습니까? 또 한길도의 행성 쌓는 것을 역시 평안도와 같이 한다면 또 어찌 능히 경고하게 되겠습니까? 청하건대 속히 두 사람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소서. 처음에
평안감사 정분이 두 사람의 성 썼는데 보치한 것을 듣고 말하기를 이런 성은 주먹으로 쳐서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하고서 일찍이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은 옳다. 그러나 범사에 모두 성패가 있는 것으로서 그 성공된 것은 인군이 잘 보치하여 인신이 능히 봉행하는 것이고 그 실패된 것은 인군이 잘 보치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잘 봉행하지 못한 것이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대사를 맡은 자가 어찌 능히 잘못이 없었겠는가. 이직, 최윤덕, 상달생도 다 암련한 대신이나 지난번에 성토를 심정할 때 다 착오가 있었다. 이로써 본다면 황보인이 정한 성토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사는 모름지기 전임시켜 책임지고 이룩하게 하이하는 것인데 몇 사람의 이 의를 듣고서 문득 가벼이 고친다면 비록 100년이라도 끝내 성취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건과 이한의 일은 우선 후일을 기다려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암례는 모든 사물에 정통합니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2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에 해마다 전나 30일을 보내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에 해마다 전나 30일을 보내 위급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9월 29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이선 박팽년 이계 등에게 명황계감의 편찬을 명하다. 임금이 호조판서 이선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 저장난 이계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옛사람이 당 명황과 양귀비의 일을 그린 자가 퍽 많았다. 그러나 희롱하고 구경하는 자료에 불과하였다. 내가 개원 천보의 성패한 사적을 채집하여 그림을 그려두고 보려 한다. 예전 한나라 때의 승려와 악좌와 병풍의 주가 취하여 달기에게 걸터 앉아 긴 밤의 즐거움을 짓던 것을 그렸다 하니 어찌 세상 인주들로 하여금 전철을 거울 삼아 스스로 경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명황은 영주라고 이름하였었는데 만년의 여색에 빠져 패망하게 이르렀으니 처음과 끝이 다름이 이 같은 자가 있지 않았다. 월궁에 놀았다든가 용녀를 보았다든가 양통류 등의 일은 지극히 허황하고 망령되어 쓸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주자가 강목에다 역시 황제가 공중에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써서 명황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실을 보인 것이니 무릇 이런 등의 말은 역시 국가를 맡은 자가 마땅히 깊이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를 편찬하여라 하니 이선 등이 명령을 받들어 찬집하되 먼저 그 형상을 그리고 뒤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혹은 선유에 논한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혹은 고금의 시를 써넣기도 하였다. 서가 다 이룩된 이름을 명황계감이라고 내렸다. 당 명황은 현종이며 양통류는 도사로서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올 수 있다 하여 이에 명하여 양귀비의 혼백이라도 다시 만나기를 바랐다고 한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화초를 만들어 평안도와 한교도에 나누어 시행하다. 그 제도는 대나무를 길이 4, 5척쯤 되게 잘라서 그 구멍이 통한 데다가 얇은 쇠를 사용하여 그 속에 붙인다. 명주를 베어 꼬아 새끼 5, 6척을 만들어 끝에 불을 붙여서 구멍 속에 넣어 허리에 차고 남는 새끼는 허리 사이에 꽂았다가 불이 다 타는 대로 즉시 구멍 속으로 내려놓는다. 금쪽 소주를 화통 속에 넣어서 안장에 걸어두었다가 군사가 혹 필요하여 활을 당길 힘이 없어 화살이 적에게 미치지 못할 경우나 혹은 적에게 쫓겨서 화살이 닿고 힘이 없을 적에는 초화로 금촉을 쏘면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2일 을지록 첫 번째 기사. 금성대군 이후의 집에 거둥하다. 곧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의 생일이므로 잔치를 베풀다. 강년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행대의 파견을 이해는 정지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행대를 제도에 보내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사옵고 또 이제 경찰관을 보내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추세하는 때를 당하여 대관으로 하여금 규리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리라 하고 곧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금년에는 각도의 사명이 번거롭고 많으며 하삼도에는 경찰관이 사람을 추세하므로 더욱 번거롭고 소란하오매 행대를 다시 보내면 마땅치 못하옵니다 하므로 사헌부를 불러 이를 효유하였다. 규리는 살펴서 다스립니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하직하는 올량합 도지 동지 낭복 아한에게 도만으로 제수하다. 품대와 호상 안농 옥환자와 망근을 갖추어 주고 지나가는 길의 각 고을의 수령 및 감사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낭복 아한을 대접할 때에는 관찰사 도질제사는 남쪽을 향하여 앉고 낭복 아한은 서쪽 벽의 승상에 앉으며 이품 외관은 남쪽을 향해 앉고 낭복 아한은 동쪽 벽 교위에 앉으며 삼품 이하의 수령은 손님은 동쪽 주인은 서쪽으로 앉고 변장은 주인은 동쪽 손님은 서쪽에 앉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한길도 도질제사 이세영에게 양목다보를 비밀리에 체포하도록 정지하다. 이번 도의론이 올라와서 예조의 잔치를 베풀어 주던 날 그가 판서 민의생 김종서 등에게 고하기를 양목다벌이 올량합 흉구대가 돌아올 때 말하게 하기를 멀지 않은 날 친히 문안하겠다고 했다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본인이 영락 20년간의 중국 조정을 배반하고 계양 등 성을 공격해 파하여 남녀 군정 수천여 구를 사로잡아서 동양북 지방으로 도망해 오매 그때 태종 황제께서 본국에 칙명을 내려 이들을 잡아 보내라고 하였으나 이들이 산골짜기에만 가만히 숨어서 그들의 소굴을 알지 못하여 찾아 잡지 못하였는데 이제 만약에 와서 문안한다면 이미 칙명이 있었으므로 놓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저들이 투하하여 와서 문안드리는데 우리가 덮쳐 잡아서 중국으로 보내면 양목다벌이 기부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이를 들으면 장차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부할 마음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며 또한 저들이 우리에게 기부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하므로 그 구출할 방법을 곧 대신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제 양목다벌의 족속이 쇠미하고 불악이 작고 약함으로 그들이 와서 문안하면 성심이 아니라 특히 세력이 외롭고 약하여 여러 오랑캐들에게 억신여기는 바가 되어 우리에게 의지하여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혹 와서 문안드리거든 마땅히 잡아 묶어서 중국 조정으로 보낼 것이며 칙명을 어기어 놓아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와서 문안드리고자 하는데 변장이 거절하여 드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중국 조정에 전파되어 어찌 우리를 옳지 못하다고 아니하오리까. 또 본인의 죄악이 깊음으로 중국 조정에서 칙명을 내린 뜻을 여러 종족의 야인들이 함께 보고 들은 바이오니 비록 묶어서 보낼지라도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야인들이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잡을 만한 형세가 있다면 기회를 잃을 수 없거늘 이제 그 오는 때를 타서 잡아 보내면 중국 조정에서 우리가 중국을 섬기는 정성을 더 알 것입니다. 본인이 만일 와서 문안하려고 하거든 변장이 다른 예와 같이 서울로 위로해 보내어 중국 조정으로 잡아보내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나도 생각하기를 만주와 범찰 등의 무리가 우리의 언덕을 배반하여 여러 번 침략을 행하고 중국 경계에 도망해 가서 모여 살고 무리를 보태어 죄악이 깊고 중하여 본국에서 사유를 갖추어 본 곳으로 돌려보내기를 중국에 2번이나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민망하다. 우리에게 의지하려는 양목다벌도 역시 천하의 죄인이다.
저희 얀목다벌이 중국에 지은 죄는 범찰과 만주가 우리나라에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악함을 쌓은 죄와 동일하다.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의 일에 대해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오히려 성심을 다하거늘 하물며 이처럼 큰 반역자이겠느냐. 진실로 칙령을 어겨서 놓아보낼 수 없으니 경은 이를 자세히 알고 만약 본인이 경계에 이르러 경과 변장의 곳에 와 배웠고 서울의 문안들이 뜻을 고하거든 다른 예에 의하여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반송함이 가하다. 혹 본인이 몰래 가까운 지경에 와서 경이나 변장의 곳에 와 배우지 않거나 비록 곧 와서 배울지라도 서울에 올라올 뜻이 없거든 경은 마땅히 형세를 살피고 틈을 이어보아서 만일 잡을 만한 기회가 있거든 그 뜻하지 않아야한때 나가서 덮쳐 잡고 곧 조심성 있고 정밀한 무사한 몇 사람을 하여금 관납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되 밤낮으로 지켜보고 자살하지 못하게 함이 또한 가하다. 본인이 그대로 서굴에 머물러 있고 돌아오고자 아니하는데 경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도 불러오게 하면 진실로 옳지 못하니 저들도 도리어 의심을 내어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저들이 사람을 보냈을 때 창하는 대로 들어주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물건을 줄 즈음에 경의 좌우에 있는 사람과 야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면 마땅히 가만히 말하기를 얀목다벌이 구하는 물건을 자주 와서 구하면 내가 마땅히 원하는 대로 주어 보내겠다고 말을 전하여 이처럼 이로써 깨어서 두세 번에 이르면 얀목다벌이 반드시 재리를 탐하여 마침내 반드시 스스로 이를 것이며 또 혹은 서울에도 올라올 것이니 경은 시를 기약하지 말고 형적을 나타내지 말며 잠심하여 잘 도모함이 가하다. 또 이런 반드시 기밀을 지켜야 하니 기밀을 지키지 못하면 일이 이룩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 내전하는 그런 경만 보고 비록 부자 형제 사이라도 삼가 말을 전하지 말며 만약 그를 덮쳐 잡을 때는 경의 신복인 한두 비장에게는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이를 잘 처리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4일 정미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축성감독을 소홀히 한 박근과 정의한의 파출을 정한 상소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상벌은 임금의 대권이오라. 상벌의 법이 없다면 사람을 권장하고 징계할 바가 없으니 그 공을 바랄 수 없을 것이옵니다. 임자년에 파저강의 작은 오랑캐들이 전하께서 회유하시는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산천이 험하고 막힘을 믿어 변경의 틈을 내어 서쪽 국경을 침략하여 사나운 피해가 참혹하였사오므로 전하께서는 혁변히 군사를 정비하여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셨으되 얼마 후에는 그 악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 포로를 돌려 주었사온데 오랑캐들은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감히 방좌에 날뛰며 틈을 엿보다가 몰래 나타나서 침략하기를 마지 아니하오매 전하께서는 적자들이 죄 없이 해를 입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와 동서 북국경에 모두 성부를 쌓기를 명하사 만사의 도적을 방하는 좋은 계책을 세우게 하셨으니 심히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농씨, 윤, 박근은 본씨 아첨하고 말만 잘하는 간사한 소인이었고 제 집을 인연하여 시대에 알게 되어 사복 소윤이 정의연과 더불어 친히 중요한 명령을 받아 서북 국경에 가서 성을 쌓는 방식을 갖추 지시하였고 이에 임하여 계획함도 또한 자기의 주목 속에 있었는데 박근과 정의하는 성상께서 밤낮으로 백성을 근심하시는 뜻을 못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속히 이루어서 벼슬과 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영할 점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여 밖에는 주목도를 쌓고 안에는 잔디와 흙을 채워싸움에 그것이 단단하고 실하지 못하여 허물어질 것은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도의 관찰사 정분이 그 까닭을 밝게 보고 효유하기를 이성이 경과하지 못하여 주목을 휘둘러도 첩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반드시 오래 지나지 못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습니다. 쌓기를 감독하는 수령의 말이 이와 같고 그 반복하여 깨우침이 이처럼 정성되고 간절하였거늘 박건과 정의하는 그래도 듣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한 해를
지나지 못하여 한 번 장맛비를 만나다 과연 문득 허물어져 싸우니 백성을 힘을 괴롭히고 국고를 허비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사온데 경사를 만나 구차히 형벌을 면하여 싸우니 이는 박근과 정의안에게는 다행한 일이오나 국가와 백성에게는 진실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위를 받아서 일을 시킨 수령들은 모두 파직을 당하고 강제로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성을 고쳐 쌓을 그 책임을 보상하게 하였사오나 박근과 정의안은 좋은 직품을 전처럼 띠고 또 전일의 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동북방에 가서 성을 쌓게 하였사오매 상벌의 법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상고에 헤아리건대 오늘날 동북방의 성부를 감독해 싸움에 어찌 능히 단단하고 실하게 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역소에 있을 때 급히 파출을 명하사 서북으로 잡아보내어 일체 차사한 수령의 예에 따라서 시행하여 백성의 바라는 바를 살해하고 뒷사람을 경계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남평의 김존이 살인하니 처참하다. 죄수 남조는 사람을 때려 죽여 싸우니 율에 따라 처참하기를 청하옵니다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쇠의 살촉으로 무예를 연습시키고 점수를 주는 법에 관한 병조의 상수문. 무예를 연습시키면 장차 적을 방어하려고 함이온데 이제 대수 무사들이 공사의 활쏘기를 연습할 때 오로지 나무 살촉을 숭상함으로 적과 대항할 때 이르러선 비록 노숙한 장졸일지라도 능히 쇠 살촉을 쏘는 자가 적사오니 이것은 평상시에 연습하지 아니한 까닭이옵니다. 이제부터는 경외의 취재와 평상시에 습사는 240보의 관역은 예전대로 나무 살촉을 쓰되 다만 그제로 마땅히 8돈 무게의 화살로 고쳐 쓰고 180보 이하의 관역은 쇠 살촉을 아울러 쓰며 180보에는 화살 무게가 1량, 100보에는 1량 22돈, 80보에는 1량 4돈으로 하며 만약 280보에 8돈 무게의 쇠 화살을 쓰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도 들어줄 것입니다. 그 분수를 주는 법은 미치는 자에게는 14분을 주고 지나는 자에게는 5분마다 2분을 더하며 평상시의 취재 및 무과에서 기사보사, 격구, 농창 등에서 재주와 힘이 넉넉하여 갑옷을 입고 시험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도 허락하여 말과 손이 함께 빠른 자에게는 역시 각각 갑절로 분수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김맹흔이 상피하는 법을 어긴 이조와 유계문의 죄를 묻기를 청하다. 작년 김명흔이 아뢰기를 상피하는 법은 육전에 실려 있사온데 이제 최수는 이조판서 최부의 친동생이었고 성구는 참판 성념조의 당질이오며 이중유는 정랑 이예선의 종형, 이효래는 좌랑 유사윤의 외사촌, 신기는 좌랑 신후감의 아버지, 하결은 겸판서 하연의 친동생이었고 모두 상피할 사람이었는데 다시 서로 포장하여 공공연히 벼슬을 제수하여 전선을 탕락하게 하오매 특히 염치가 없사옵니다. 신등은 이조에서 그 죄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옵건을 전하께서 모두 용서하시고 논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참으로 바라는 바에 어그러지옵니다. 청하옵건대 이율에 의하여 죄를 주시고 그 제수한 것도 개정함이 마땅하옵니다. 전자의 유계문을 가자하여 벼슬을 제수하였사온데 이제 다시 생각하오매 더욱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계문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데다 또한 대사령 역시 지나갔으니 어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피되는 사람에게도 개정할 수 없다 하며 맹흔이 대답하기를 계문은 휩쓴 공도 없사온데 가자하여 뽑았음은 진실을 옳지 못하옵거늘 또 상피되는 사람을 서용함은 성상께서 비록 사실을 모두 아셨을지라도 이조에서 간교하게 꿈에서 깨달은 것이오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에게 어찌 공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야 가자할 것이냐.
이조의 일을 내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하직하는 진천 현감 김숙과 양지 현감 박문규를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면 수령의 건무이며 환자곡을 받고 주는 것도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는 것도 중한 일이다. 무릇 수령들은 환자곡만을 중히 여기고 진율에는 소홀히 하니 너희들은 힘쓸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북방의 성을 쌓는 일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사헌부에서 북방의 성을 쌓는 일로 두세 번 청하였사오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하였으나 거기 의혹됨이 있사옵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옵건대 서북 양계는 길이 멀리 막히고 백성의 생활이 피지 못하여 성을 쌓는 공력이 다른 도에 비하여 곤란함이 심하온데 이제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국경의 성을 쌓게 하오니 오랑캐를 방하는 계책이 적당함을 얻었다고 이를만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성을 쌓는 일은 나라의 큰일이 온지라 마땅히 그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연구할 것을 도모하여야 하되 만일에 포치함에 있어 마땅함을 잃게 한다면 한갓 인력만 허비하고 국가의 도움이 없으니 어찌 한 신하에게 위임하여 큰일을 정할 만한 것입니까? 전하께서 황보인의 소견만으로서 가볍게 밀력을 쓰고자 하시오나 만약 그 소견이 적당함을 얻지 못한다면 뒤에 비록 후회할지라도 장차 어찌 미치 오리까? 금년에 수천 척의 복황을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일체 사헌부에 청한 바에 의하여 정밀하게 순행해 살피기를 더하여 후회가 없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삼도의 성은 그 고을의 편리하고 아니한 것을 보아서 적당한 대로 성터를 옮겨 정하게 하였으되 최윤덕에게 전임하여 성터를 보고 정하게 하였다가 연고가 있어서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었거늘 지금 평안도의 성은 강년변에 쌓으니 하삼도에 비할 것이 아닌데 하필 다른 사람을 보내어 터를 보게 하겠느냐. 내가 황보인을 성을 쌓는 일에 능하다고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신에게 물어서 이룩할 책임을 위임하였는데 의논이 분분하여 정하지 못하면 어찌 이룩될 이치가 있겠느냐 하니 우정은 이 개선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생각하기를 성을 쌓는 일은 만세를 위한 계책이오매 한번 이룩하면 고치기 어렵사오니 다시 조정 신하를 보내어 살펴보고 계획하며 반드시 시설의 적당함을 얻어 그의 다른 날에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또 집을 나가서 중이 되는 자에게 정전을 바친 뒤에 머리를 깎게 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사온데 간사한 무리들이 부역을 피하기 위하여 몰래 숨어서 머리를 깎고 각사의 관리는 기묘하지 아니한 공사로 인하여 중을 모아 역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첩을 주기를 청하오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날마다 더하옵니다. 청하건대 모두 검단하옵소서. 근자의 이조에서 상피 되는 사람을 마음대로 쓰므로 헌사에서 부당함을 두세 번 논청하였사오나 윤호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헌사의 청을 좇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지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성을 쌓는 일은 내가 이미 황보인에게 위임하였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보내랴. 승도의 도첩은 내가 마땅히 다시 의논할 것이며 이조의 일은 너희들의 말이 심히 당연하나 내가 처음 이조에서 쏘가서 상피되는 사람을 걸어 쓴 것이 아니고 내가 모두 자세히 알고 제수한 것이다. 또 내가 이미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었거늘 어찌 다시 고칠 수 있으랴. 이제부터는 내가 마땅히 삼가겠노라 하였다. 멋있어. 복황은 성 밖에 도랑을 파서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이조의 상피되는 사람에게 제수한 일을 고치기를 청하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0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권은능의 제사 지내다.
임금이 권은능에 친히 제사 지내니 왕세자가 아흔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헌능에 제사 지내다. 임금이 헌능에 친히 제사하니 왕세자가 아흔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금성대군 이후의 집에 거둥하다. 곧 황궁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민심언과 유효통의 고신을 돌려주기를 명하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건정들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금성대군 이후의 집에 거둥하다. 곧 황궁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10월 1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상피되는 사람에게 제수한 일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선덕 7년 3월 1의 이조의 수교를 삼가 고쳐라건대 동안에서는 조서로 시중과 상서 중신의 자제는 일효와 효렴을 하지 못한다 하였고 송나라 제도에는 제집의 자제는 예로 벼슬을 제수하지 못하였으며 원나라 사천택은 바라옵건대 자제들이 벼슬에 있는 자를 파면시키되 신의 집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하여 이에 사시의 자제가 즉일에 모두 관복을 벗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며 장류와 엄충제의 자제들도 함께 벼슬을 벌이었사오니 이는 집정자의 아들 사위 동생 조카 등은 벼슬에 제수하지 못한 옛 제도입니다. 또 국가에서 상피하는 법을 세워서 일마다 회피하였사온데 벼슬에 제수하는 중한 일에 이르러서는 유독 회피하지 아니하오니 염치가 없는 듯 하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이조 병조의 당상과 낭청의 관원에게 상피되는 사람은 일체 벼슬을 제수하거나 별주와 차임을 겸대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미 일찍이 서용되어 임기가 차서 을에 옮겨야 마땅한 자에게는 사연을 갖추어 아뢰어서 취지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신등이 거기 상고하건대 송나라 왕 안석은 권세를 맡아 마음대로 행하여 사류를 쓰고 내침을 전단하고 장악하였으나 그 아들 왕방이 나이 20도 못되어 지기가 호매하고 수십만 말의 글을 지어 진사에 뽑혔으되 벼슬을 얻지 못한 데다가 안석이 오히려 아래어 추천하여 임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방은 지은 책론과 주해한 도덕경을 인쇄하여 시장에 팔아서 황제에게 전하에 듣게 하여 숭정전 설서에 제수됨을 얻었습니다. 안석의 전권과 방의 제2예로서도 스스로 현미하고 끓임이 오히려 이와 각근을 하며 다른 사람이 오리까 사천택, 장류, 엄충제 등의 자제들은 벼슬에 있던 자도 모두 곧 인혐하여 사퇴하고 갔사온즉 어찌 즐겨 추천해 뽑아서 임용하오리까. 전하께서 옛 제도를 상고해 모방하사 제도를 정령하게 세우시고 법을 건엄하게 들이우사 일성처럼 밝고 부월같이 엄함은 요행을 막고 염치를 기르게 하는 바이오니 제집이 되는 자로서는 마땅히 동동촉촉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받들어 행하고 감히 털것만치라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정사를 잡은 신하들이 상피하는 법을 폐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끓이는 바가 없사오며 도리어 전하께서 어진이를 대우하고 공을 보답하는 중한 벼슬이 집정하는 자제들의 지위를 성립하는 곳으로 바뀌게 하였음에 별로 재간이 없는 아들, 사위, 동생, 조카들이 서로 손을 빌고 소리를 맞추어서 말을 얽어 천총을 기망하여 좋은 벼슬 자리에 벌려 있게 되었으며 혼인으로 인한 작은 무리들이 이를 인연하여 벼슬에 올라 좋은 자리를 얻어 전선을 어지럽게 하며 법사에서 탄핵하여 정상이 드러났사오나 예사로 여기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사오니 전하께서 금하는 법을 정하여 세워서 염치를 북돋우어 기르시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삼가 이룩한 법을
법에 의하여 일체 상피되는 이에게는 계달하여 제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약 문장과 무략이 뛰어나서 이 사람이 있고 없는 것이 국가에 관계되어 천총에까지 들리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임용하기를 허락하시되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고 전선을 맑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전자에 내가 답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마땅히 삼가하겠노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다시 번거롭게 말하느냐 하였다. 동하는 후안이고 효렴은 관리로 특별히 임명하는 일이며 취지는 임금에게 물어서 승낙을 받습니다.